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잡혔다. 예, 오늘도 제가 그 부분을 큰 프레임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잠깐만 한번 우리 시장 상황만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시간입니다. 제가 뭐 영상 나갈 때는 조금 이제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뭐 200원, 300원, 400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걸로 감안하면 상당히 아름다운 조정이다. 예, 우리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예, 노래는 안 부를게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 지금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핑크색입니까? 요 5일선하고의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 뭐다? 방향성이 잡혔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 이런 조정은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49,900원에서 54,000원이면 한 10%를 뭐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딱 그 54,800원 시초가에서 약간 뭐 한 300원, 400원 조정받는데 5일선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된다. 그렇게 저는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 추인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이게 빨간색 맨 오른쪽에 있는 게 2020년 1월 31일 요때가 이제 코로나 막 터지니 많이 한때 그때입니다. 가장 장이 안 좋을 때, 예, 요때 이제 동학개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30조였는데 지금 한 44조, 최고 70조까지 투자자 예탁금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40조대 초반, 4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감소했다.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예금 적금으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예금 적금으로. 예금 적금 이제 금리 높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그 주식 투자 삼성전자 배당금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하락장에 이게 참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자, 이게 투자자 예탁금이 줄고, 자, 그러면 또 삼성전자 사라고 하는데 또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투자자 예탁금이 또 줄었다는 건 또 물론 예금이나 적금으로 가는 돈도 있지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이미 주식 다 산 거예요. 예탁금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70조에서 44조 줄었다는 건 뭐냐면 최근에 뭐 예적금으로 빠진 것도 있지만 이미 주식 다 샀어. 살 돈이 없는 거야. 살 돈이. 그러다 보니까 싼 거 알겠는데 지금은 더 이상 물타기 하길 돈이 없다. 근데 또 빚을 내서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세력들 입장에서, 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큰 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뭐다? 가장 개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 뭐 빚을 내서 뭐 이자를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또 파시는 분들 중에는 이것도 지금 이자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돈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시는 분들도 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야,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진짜 나 더 이상은 나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도 많고, 어쨌든 뭐 지금 실적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뭐 두려워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지금 많다.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 요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최근 3개월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제가 요거 안 보여드리면 누가 이렇게 환율 여러분들 중에 일부러 찾아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에 뭐 환전해서 가거나 아니면 해외 나가실 거 아니면 굳이 원달러 환율을 동향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전에, 불과 한 두 달 반 전에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 넘어가서 뭐 1,500원 가니 많이, 뭐 어떤 분들은 뭐 1,600원, 1,700원 이야기한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환율이 여기가 고점이다. 환율의 고점은
주가의 바닥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방향성을 보시라고요. 방향성. 지난 3개월 동안 예, 계속 환율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얼마까지 내려왔다? 1242원까지나 내려왔다. 벌써 다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다 왔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방향성은 예, 하방향으로 완전히 잡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갑니다. 환율하고 주가는. 그래서 환율이 완전히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승 랠리를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환율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이제 있죠. 예,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이제 금통위가 13일 날 열립니다, 여러분. 금통위가 13일 날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CPI도 발표가 나고 이번 주에 그런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가 이제 한 2개 정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25,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 한 1.25 정도 지금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금리 전문가의 11명 중에 6명이 우리나라 최저금리를 3.75%로 생각하고 있고요. 5명이 3.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5%가 맞다면, 예, 이번 13일 날 결정되는 0.25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리고 최저금리로 도달하고 나면 최저금리가 3.5가 될지 3.75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동결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 이렇게 방향성이 어쨌든 금리 인하로 잡혔다고 한다는 것은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혹시나 부동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막상 금리가 이제 정점을 도달했다는 게 되면 부동산도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3.75 아니면 3.5, 그래서 이번 달 아니면 2월 달에 추가 인상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2월 달에는 금리는 인상 추이는 예, 끝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예, 물가 상승률이 지금 5%로 목표치는 항상 모든 나라가 물가 상승 목표치는 항상 2%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작년 7월 물가 상승률이 6.3%를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12월 달에 5%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금리도 다 왔다. 제가 이 금리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방향성이 금리 동결 인하로 가면 주가에는 좋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 환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